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럴락스 배우기 세 번째 반응형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패럴락스 배우기는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웹표준 사이트 만들기나 사이트 만들기는 뭐, 다른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제 거 아니어도 다른 거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강의 있는 걸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jQuery 같은 것도 강의도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HTML, CSS 되게 많은데, jQuery,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는 강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위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요번에 배울 거는 요겁니다. 저번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배우신 분은 요거를 좀 배웠을 거예요. 세 번째 요거. 근데 요번에는 이제 뭐가 틀려지냐면 화면을 줄였을 때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 메뉴 생기죠. 클릭하면 메뉴 나타나죠. 이런 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도 서버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같이 서버에서 작업하고 같이 서로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이 별로 안 달리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너무 많아서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여러분들이 한 거 서로 같이 올리면 분명히 이게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따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중간에 보다가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제가 웹표준 영상도 거의 한 3, 40개 되는데 처음에는 보면은 레이아웃 잡는 거 처음에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간에 가면 거의 반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다 중간에 포기하겠죠. 자기 혼자 의지로 작업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과 위주로 같이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보셨으면 자기가 본 거 같이 댓글 달아가지고 서로 피드백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세 번째는요. 패러러스티에서 이런 반응형 메뉴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응형 메뉴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서버에서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패럴럭스라는 폴더를 만들었을 거고요. 여기에 2번까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번 만들어 볼게요. 3번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작업하다가 이상한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혼자서 작업할 때 제가 뭐가 불편한지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댓글이나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처럼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댓글만 써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느낌표 눌러서 여기다가 독타입 선언 먼저 해주실 거고요. 타이틀은 패럴럭스 03번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정말 퀄리티 있는 포트폴리오에 쓸만한 이런 거 위주로 고급 과정만 작업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쉬운 거는 쉬운 사람이 하는 거고 저는 약간 고급 과정으로 작업할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그냥 카피해서 쓸 겁니다. 카피해서 쓸 거니까 그런 거는 너무 뭐 타자 치는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걸 또 복습하면서 작업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어떤 걸 했을 때 반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에 몰아서 찍진 않고 2, 3일에 한 번씩 찍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느낌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되냐면 이쪽 여러분들도 최종 완성 소스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하면 돼요. 뭐 굳이 그걸 다 치면서 한다는 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디에다가 컨텐츠를 깔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섹션을 6개로 만들 거예요. 보통 패럴럭스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요. 웹표준 레이아웃이 좀 틀립니다. 웹표준 전체 레이아웃을 다 이렇게 크게 잡은 다음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CSS도 줄게요. 우선 기본 리셋 좀 넣어줄게요. 기본 리셋. 여기다가 기본 리셋 좀 넣어줄 거고요. 스타일 먼저 선언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 리셋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작업하려면 이 구글 폰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폰트 좀 넣어줄 거고요. 구글 폰트 여기다가 구글 폰트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 세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츠 잡았으니까 컨텐츠 부분에 이쪽 레이아웃 색깔 준 거, 레디어 글라이언트라고 해가지고요. CS3 소스 쓴 거예요. 되게 뭔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약간 고급진 CS3나 퀄리티가 있는 HF5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강의를 할 거니까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컨텐츠 만들고 섹션에 색깔 주고 폰트 사이즈 조정해 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 서버 주소 써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전 7번에 여기다가 패럴럭스 쓰고요. 03번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에 약간 색깔 들어가게 작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노 폰트 번고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이쪽에 우선은요 메뉴 기본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메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보시면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 내비는요 모바일용이고요. 이 메뉴는 PC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바일과 PC. 그래서 요거 내비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컨텐츠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 그리고 모바일 메뉴 아이콘 메뉴 요거예요. 아이콘 메뉴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메뉴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CSS도 가져와야 되니까요. CSS도 요거 그대로 내비 요거 가지고 올게요. 네이버에는 아이콘 메뉴 있는데 아이콘 메뉴 같은 것도 햄버거 메뉴인데요. 그것도 CSS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있구나 하고 또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뭐 HTML, CSS 강의가 아니라 jQuery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jQuery, CSS 아시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아 저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본 클릭하면 우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 클릭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패럴럭스 소스 살짝 붙일 건데 또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jQuery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스크립트 파일 넣어주겠죠. jQuery 쓰시려면 jQuery 라이브 파일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CDN 가지고 올 거예요. CDN 갖고 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스크립트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스크립트로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지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만 다시 한번 넘어갈 거고 저거 패럴럭스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번 또 해볼게요. 한번 또 해봐서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크립트 연동까지 됐죠? 스크립트 연동까지 됐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랩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쪽에 랩이 있죠? 랩에 ULLI 요거 랩이 요게 버튼이죠? 버튼 그래서 메뉴에 li라고 작업해 주면 되겠네요. 얘는 메뉴에 li 좀 달라져요.
네, 메뉴에 li라고 메뉴 부분 작업해 줄 거고요. 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는 컨텐츠 부분, 이게 컨텐츠죠. 그래서 id 써서 컨텐츠 뒤에 박스 6개의 박스를 변수에 저장시켰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버튼을 메뉴의 li를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무슨 동작이 일어나라 라고 해서 함수를 설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은 기본 샵 값 있죠? 클릭하면 아이디로 넘어가는 샵 값. 그거를 여기다가 그 값이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그거에 걔한테 prevent default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명령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 기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누가 어떤 애를 클릭했는지 타겟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타겟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his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한 거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타겟이. 그래서 타겟 저장시켜주고 그 타겟한테 버튼한테 번호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덱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번호가 먹여준다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섹션에 있는 각각 6개의 박스 있는데 걔네들한테 버튼이 1번이면 여기다 1번 들어올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주게 되면 버튼과 섹션이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박스한테 섹션 박스한테 얘들한테 오프셋 값을 구하면 오프셋 값을 구해서 그거를 오프셋에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오프셋 값과 그 다음에 전체 HTML의 바디한테 스크롤 탑값한테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넘겨주시게 되면 얘가 패러러스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오프셋 값을 넣어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니까는요 600 초동안 작업해 줄 거고 좀 더 모션을 디테일하게 해주려면 이쪽에다가 효과를 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효과였냐면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네, 요 효과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소스를 쓰시려면 jQuery UI 소스 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썼는데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jQuery는 반복하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외워놓고 다른 거에 그대로 접목했을 수 있어요. 탭 메뉴도 비슷하고 이미지 슬라이드도 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에 응용이 되고 응용된 게 또 응용이 돼서 스크립트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옮겨졌죠. 이렇게 옮겨졌어요. 네. 됐죠? 그 상태에서 이거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이거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따라 움직이게 해주려면 윈도우 스크롤 값을 구해내겠죠. 브라우저의 윈도우에 있는 스크롤 값을 구하면 되겠죠. 스크롤 값이 움직였을 때, 동작했을 때 또 무엇인가를 동작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브라우저가 스크롤 되면 동작해라. 어떤 걸 동작하냐면 우선 윈도우가 스크롤 되면 스크롤 값이 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또 만들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한테 이 변수의 스크롤 탑 값을 구해낼 거예요. 이렇게. 그 스크롤 탑 값을 구한 거를요. 여기다가 현재 오프셋 값과 비교하게 되면 W 스크롤 값하고 컨텐츠의 첫 번째 박스의 오프셋 여기 있는 걸 못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지역 변수예요. 이 안에 있는 건 요거 쓰면 되거든요. 여기 아까 다 구해놨죠. 요거 쓰면 되는데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 작업해준 다음에 탑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W 스크롤 값을 여기 이 귀에 오프셋 탑 값이 같으면 첫 번째 섹션이란 뜻입니다. 0이니까 첫 번째는 0이겠죠? 얘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0이거나 크면
크면 버튼한테 우선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다 지워줄 거예요. 다 지워주는데 딱 이름을 지워주면 딱 얘만 지워져요. 아무것도 안 쓰면 다 지워집니다. 지워주고 얘한테 EQ 첫 번째 거한테 add 클래스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액티브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섹션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4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5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버튼까지 다 연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각 섹션마다 알아서 바뀌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응형으로 작업하시려면 CC3의 미디어 커리를 하셔야 돼요. 미디어 커리. 그래서 이쪽 스타일에 가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반응형 크기에 따른 미디어 커리를 좀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CSS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반응형이 완성이 된 건데 가령 맥스 위드 값을 우리가 800 정도로 잡아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미디어 컬을 작업하시고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려면 뷰포트라는 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뷰포트 있죠? 이거. 네. 어느 정도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뷰포트 넣어주시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이 비율에 맞춰서 화면 비율에 맞춰서 작업해 줄 수 있고 유저 스퀘어블 노라고 해놓으면요 화면 확대하는 거 금지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용으로 뷰포트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미디어 콜 쓰게 되면 작동이 될 겁니다. 됐죠? 그 테스트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쪽에 가서 화면 크기가 800이 됐을 때 800을 확인하려면요 브라우저에서 검사 누르시면 F12 검사 뜨죠. 그러면서 화면 줄이면 오른쪽에 뜨죠. 그래서 제가 800 해주고 800 해주게 되면 우선 요 메뉴 있죠. 800이 됐을 때 요 메뉴를 사라지게 해줄게요. 그러면 제 메뉴는 내비에 있는 이쪽에 있는 누구냐면 요거죠. 예. 얘를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스플레이를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커졌죠? 커지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미디어 컬이에요. 화면 크기 W 스크롤 값이죠. 이게 여기 829라고 돼 있죠.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값은 W 스크롤 값은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W 스크롤 값은 아니에요. W 스크롤 값은 여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줄은 없어졌죠. 이때 모바일용 아이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모바일용 아이콘 좀 만들어 놓은 거를요. 여기 보시면 숨겨놨었어요. 여기다 숨겨놨죠.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얘를 블록화 시켜주는 거예요. 미디어가 됐을 때 어딨냐 저기를 가면 미디어 컬이 가서 여기다가 얘를 다시 숨겨놓은 나타나게 해주고 디스플레이를 블럭이라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나타난 거죠. 끝났죠? 이게 반응형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졌죠. 아주 쉬워요. 이 상태에서 뭘 작업할 거냐면 이 밑에 ULLI들을 지워놨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걔네들을 보여주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응형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떻게 작업하냐면 밑에 내려가서요. 여기다가 모바일 있죠. 이 모바일 버튼을 얘를요 클릭하면 여기다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줘서 선택자 제이컨에는 선택자를 먼저 써야 되겠죠. 선택자를 해줘서 클래스 작업해 주신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작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뭔가 동작이 일어나라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제이커리는 영어 작문 하듯이 주어 동사로 쭉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바일 버튼을 클릭하면 주어
얘가 선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아까 숨겨놨죠. 걔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은 CS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게 돼서 이 CS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우리 CSS 쓰는 걸 그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블럭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하죠? CSS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면을 클릭해서 보면 네,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에러가 났으면 저처럼 이렇게 에러가 떠요. 128에 뭐 틀렸다고 하네요. 네,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jQuery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클릭하다가 에러가 뜨면 이게 빨간색이 뜨니까 클릭하면 몇 번째들이 틀렸다고 나와요. 그러면 제 소스 있죠. 요 화면 여기 있는 화면 있죠.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찾을 수가 있고 그래도 못 찾겠다면 제 거 카피해서 쓰면 되죠. 그러면 되면은 본인이 어디 틀린 거고 안 되면 다른 데가 틀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네, 메뉴가 보이죠. 이렇게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가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CSS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 화면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저것도 컨트롤할 수는 있죠. 저것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걸로 컨트롤하려면 이쪽에 CSS 가서 메뉴가 보였을 때 우선은 샵의 내비에 있는 H1한테는 위드 값을 100% 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샵 내비에 있는 메뉴한테는요. 얘네들한테는 플롯 레프트로 돼 있어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풀어줄 거예요. 플롯 논으로 풀어주고 우선 글씨는 가운데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얘네 들어갔는데 여기는 얘네들한테 LI한테 여기 보면 LI한테 위드값 100%를 해주면 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뉴에 있는 li들한테 위드 값을 100%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디스플레이 구조를 인라인 블록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액티브 됐을 때 검은색이랑 배경까지 같이 효과를 주시게 되면 여기다가 li에다가 액티브 이렇게 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모드로 255, 255, 255, 0.3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PC 화면의 작업이랑 그 다음에 모바일 화면이랑 이렇게 따로 컨트롤해 놓으면 돼요. 미디어 커리로. 그래서 jQuery는요 CSS나 HTML을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CSS나 HTML 원리를 잘 모르면 jQuery를 100%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리셔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 상태에서 네 여기 보면 뒤에 글씨도 좀 깨지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안 고쳐도 되는데 그냥 뭐 저것도 이쪽 박스에 뒤에 박스에 H2 반응형으로 폰트 사이즈 바꿔주려면 폰트 사이즈를 6VW VW 단위도요 뷰포트 모바일용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폰트 웨이트는 300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폰트 배경도 화면 조금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또 클릭하면 또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jQuery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jQuery도 쓰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결과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논을 보여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show 이렇게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HTML, CSS는요 필요한 몇 가지 소스만 디테일하게 알고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HTML도 코딩하는데 웹표준 코딩할 때 태그는 한 30가지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jQuery는요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럼 활용도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어요. 반대예요. jQuery API는 많이 할수록 좋고요. HTML 태그는 필요한 것만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면 이것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쇼를 해주면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어요.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페이드 효과 줘서 보여주는 페이드 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클릭하면 여기 서서히 보이죠. 클릭하면 서서히 이렇게 효과도 있고요. 뭐 요 효과도 있지만 이런 효과도 있죠. 여기서 잘 어울릴 텐데요.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효과처럼 보여주는 건데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슬라이드 다운 그죠? 이런 효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클릭하면 보여주고 클릭하면 닫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랑 클로즈랑 합쳐진 거 그게 뭐냐면 토글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보여주고 닫아주고 보여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패딩이 약간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패딩을 미디어 컬이 가서 얘한테 주면 되나? 얘한테 패딩이 들어갔으려나? 확인해 볼게요. 아니네요. 검사로 확인해 보면 여기 패딩이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패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패딩은 메뉴한테 주면 돼요. 패딩 메뉴. 어? 네, 여기 주는 거 맞는데.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아, 됐죠? 없어졌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톡을 된 거고요. 페이드인도 서서히 보여주는 건데 페이드는 아웃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 쇼의 반대는 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의 반대는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여기도 반대도 하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인 반대는 페이드인 아웃이라는 거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메소드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쇼랑 하이드랑 합쳐진 게 토글이라는 거고요. 토글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래서 클릭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메뉴에서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 합쳐진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페이드 톡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확인해 보면 여기서 확인해 보면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없어지고 좀 이상하죠? 근데 부자연스러워요.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여기다가 메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하고 슬라이드 업 합쳐진 거는 슬라이드 토글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안 나오네요 뭐가. 네, 틀렸네요. 네,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근데 얘도 뭐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네,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여기서 토글을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jQuery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메서드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게 되면 폈죠. 그리고 닫고 여기까지 뭐 이상이 없어요. 다시 닫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닫았으면 없어지죠 메뉴가. 메뉴가 없어집니다. 다시 열어보면 다시 생기긴 해요. 그리고 메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버그 같은 게 생기면 제이크를 짰을 때 버그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이 버그가 생기는 원인은 지금 이제 버그가 생길 때 보시면 스크립트는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게 되면 스크립트는 뭔가 작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CSS나 HTML에다가 뭔가 속성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태그 옆에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문제가 이게 만들어주면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CSS 아무리 뭘 적어도 이거만큼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은요, 됐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줄이면 줄여졌죠.
이거는 뭐 미디어 퀄에서 바뀌었으니까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논데이트게 디스플레이 블럭 되죠. 그죠? 다시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논이 돼요. 그죠? 이게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800 이상이 가도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00 이상이 되면 이걸 스크립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없애줘야 돼요. 얘를 스크립트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가 크기가 바뀌었을 때, 스크롤이 바뀌었을 때는 스크롤 값,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는 리사이즈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브라우저의 크기가 움직였을 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의 브라우저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변수에 만들어서 wwidth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 브라우저의 윈도우에 여기에 width 값을 알아내서 width 값을 저장해 놓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this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this를 쓴다 해서 여기를 this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this를 써도 돼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쓴 겁니다. 여기서 얘를 똑같이 쓰니까 this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찾아낸 문제점은 화면 크기가 800에 넣으면 얘를 없애주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았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주소 표시를 잘 해놓고 작업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800 이상일 때, 화면 크기가 800 이상일 때 여기다가 스타일 디스플레이를 요거를 논을 삭제해야 되는 게 목표죠. 삭제.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f문을 쓰는 거예요. if문을 써서 화면 크기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width 값을 현재 크기 구하겠죠? 그래서 얘가 800보다 크면 이렇게 크면 이 상태에서 화면보다 컸을 때 이 상태에서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뉴죠? 거기에 저 스타일 요거는 속성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스타일은 속성입니다. 얘도 속성이고요. 속성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을 없애주려면 remove attr 이게 속성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으시게 되면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걔를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해석하듯이 스크립트로 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화면 봤을 때 다시 얘를 줄어들면 메뉴가 바뀌죠. 클릭하면 생겼죠. 클릭하면 없어졌죠. 이게 800이 됐으면 다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놔두고 계속 하면 네. 동성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나타나게 해주면 메뉴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의 메뉴가 되는 거죠. 완벽하죠? 줄어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엔드엔드라는 그리고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서 메뉴에 여기다가 메뉴에다가 is라는 메서드는요 뭐 검색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is라는 메서드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거 히든 디스펜 논되어 있는 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디스펜 논되어 있는 걸 찾는 게 요 히든이라는 메서드예요. 이건 선택자입니다. is는요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히든이 되어 있는 거나 또는 800 이상이 됐을 때 화면가 800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스타일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둘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화면이 800보다 크거나 메뉴가 숨겨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있을 때. 왜냐면 메뉴가 숨겨져 있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요 반응형은 완벽히 되는 거죠. 이제 버그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패럴럭스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소스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봐가지고 자기가 작업할 때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하나씩 설명 들어서 해보면 의외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이컬을 짤 때 그냥 자기가 영작하듯이 하나하나 원리 생각하면서 짜주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됩니다. 소스가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선은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장문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런 속성을 쓰고 요거는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도 돼요. 항상 코딩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어딘가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게 어딘가에 또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반복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책 한 권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공부하면은 디테일한 걸 또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이가 깊어지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낯섭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숨겨진 걸 찾는 거구나. 저랑 같이 한번 들으면서 다음에 또 듣고, 다음에 또 들으면 그게 쌓이면 jQuery가 완벽해지고, jQuery 완벽해지면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거 다 완벽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공부할 거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습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더 줄일 수 있는데 우선 같이 초보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완성하신 분은 소스 달아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섹션을 여기까지 작업할 거고 페러스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그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